올리브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추운 계절에 꼭 다뤄야 할 주제!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심장내과 전문의 이성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연예계도 그렇고 주변에 심장 돌연사로 뭐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렇죠. 그 심장 돌연사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그 현재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약 9분마다 한 명씩 심장 혈관 질환으로 실제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심장 돌연사의 약 80%가 네네.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그 관상동맥의 동맥 경화, 순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심장마비, 관상동맥 질환, 또 심근경색증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말이 어렵거든요. 심근경색증이 어떤 증상인가요? 네. 심근경색증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상동맥은 우리 몸의 그 전체적으로 큰 혈관을 담당하는 순환을 담당하는 게 대동맥인데 네. 대동맥으로부터 심장 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왼쪽에 두 가닥이 한 군데에서 나오고 따로 오른쪽 혈관이 하나 따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관상동맥으로 구성이 돼서 심장 쪽에 우리가 심장이 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산소와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자체에 동맥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관상동맥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그 동맥이 정상 관상동맥인데요. 네. 정상적인 관상동맥은 아주 매끈매끈해서 우리가 피 흐름이 아주 빨라지더라도 그 빨라진 혈행에도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면 서서히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든지 여러 가지 동맥경화 진행이 서서히 시작이 되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벽에 이렇게 그 동맥경화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동맥경이 딱딱해지기,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노폐물이 끼게 되는 1단계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방치를 하게 되고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잘 눈에 보이지 않던 동맥경화반이 이제는 육안적으로 혈관을 직접 봤을 때는 동맥경화반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게 되는 단계가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맥경화에 동맥경화반에 문제가 생긴 것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동맥경화반 안쪽에 있던 찌꺼기들이 피부나 혈관이 터지는 것처럼 혈관 안에서도 이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찌꺼기들이 혈관 안쪽으로 나오게 되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소판들이 그 찌꺼기에 달라붙게 돼서 혈전, 피떡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고요. 부분 협착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안 할 때는 흐르는 상태고요. 완전히 막혀서 이렇게 혈관이 괴사, 썩어 들어가게 돼서 심장 근육을 다치게 되는 것을 마지막 단계인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잘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담배. 네. 그 병원에서 검사하는 수치로 가장 중요한 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혈당, 네. 혈압, 콜레스테롤인데요. 이게 높으신 분들, 즉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가족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운명으로 받아들일 위험인자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위험인자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건데 이 심장 돌연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뭐 따로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아침에 아주 추운 날 따뜻한 데 있다 갑자기 추운 외기로 노출이 될 때 그럴 때 심장 발작이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심한 육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자기 심장 상태에 맞지 않게 심장 상태를 뛰어넘는 그렇죠. 과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나 또는 감정적인 문제로 아주 분노를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심장 발작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또 식사를 하면 또 우리 심장이 그 온몸으로 짜내주는 그 필요한 양이 혈액 양이 있는데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 20% 정도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바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걸리면 뭐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다든가 드라마 보면 뭐 이런 포즈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런 어떤 느껴질 만한 증상이 있나요?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한다거나 아까 보셨던 상황들에서 네. 흉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흉통의 환자들이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이 가슴이 조인다. 예, 조인다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진 누른 듯한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뭐 무거운 거를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픈 통증 부위가 주로 턱이나 어깨나 왼쪽 팔 안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의 증상. 그러니까 저희가 예, 뻗친다는 증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치통으로 오시는 분들 알고 보니까 관상동맥 질환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턱으로 많이 뻗치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오긴 하지만 이게 뭐 전조 증상이 있나요? 예. 아까는 제가 조금 전에는 이제 협심증의 증세를 말씀드렸죠. 네. 예. 근데 그거는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통 5분 내지 10분 정도 지나면 예. 쉬면은 증상이 없어지는 증상 특징이 있습니다. 협심증인 경우에는. 예. 근데 심근경색증인 경우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산고, 우리가 아기 낳을 때의 통증이 아주 심한 통증인데 네. 거기에 비유할 정도로 심한 그 통증이 매우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예. 이거는 30분 이상 갑니다. 어. 그리고 정신을 잃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그 심한 식은땀을 심히 나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 아주 협심증의 증상이 심하게 그리고 오래 네. 나타나는 것이 심근경색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뿅뿅 뿅뿅 받아라 뿅뿅 참 이게 지금 무슨 시츄레이션인가요? 지금 이게 아우 도훈씨 또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로 오늘 우리 요 하트 검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요 하트 돌연사가 그렇게 많대요. 아 그래요? 네. 정말요? 아 그럼 일단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네, 그럼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약간 좀 어린 나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제가 한 번씩 약간 기흉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숨을 들어 마실 때. 숨을 들어 마실 때. 때. 콕 쑤시는 그런 게 네. 한 번씩 있어요. 가끔 가슴이 욱신거린다는 동욱. 저희 아버지가 한 6개월, 7개월 전에 심근경색 때문에 수술 받으셨고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빨리 뛰었다가 또 이제 혈관해졌다가 갑자기 또 빨리 뛰었다가 이렇게 됐고요. 네. 심장병 가족력이 염려스럽다는 이승희. 관상동맥의 협착 여부와 동맥경화 여부를 CT를 이용해서 관상동맥 촬영하는 검사 한 가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심장을 가슴을 열지 않고 구조와 기능 그리고 판막 질환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심장이 잘 보이도록 약물을 투여한 후 CT 촬영을 실시한 동욱과 이승희. CT는 심장 근육의 혈액 순환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다. 최근 지인이 심장마비로 돌연사해서인지 염경환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묻어났다. 심전도 검사는 필수. 심전도상 특이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혈관이 좁아지는 관상동맥 협착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도 실시. 심장질환, 올리브 패밀리들의 검진을 모두 마쳤다. 과연 그 결과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기대되네요. 번개 두 개에 구름 하나였는데. 네. 다르다. 예, 일단 보시게 되면 네. 혈관 안쪽에 이렇게 회색, 네. 이 안쪽으로 그 신관상동맥 안쪽으로 회색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 하얀색으로 빛나는 아 예. 이것이 석회 병변입니다. 석회가 예, 심장에 석회가 돼 있어? 혈관 왜 거기 석회가 그게 끼어 있어요? 있고요. 그리고 요 가지가 나오는 부위 요 부위는 아주 넓은 데 비해서 여기는 거진 안 보이죠. 네. 진짜요? 요 부위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삼거리 갈라지는 부위에서 네. 석회와 병변을 그 동반해서 아까 직경으로 50% 이상 그 좁아지면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한 50에서 60% 정도 협착 소견이 있습니다. 반 이상이 막혔어요? 예, 단면적을 보시면 여기 하얀 부분 석회이고요. 그 석회에 의해서 내경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어떡해. 선생님 그럼 염경원 씨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를 저 시키고. 어떻게 염경환 씨는 콜레스테롤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들어갔습니다. 콜레스테롤이요? 예. 아. 그래서 이런 병변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환자의 치료 기준보다 더 기준을 낮게 해서 네.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물을 조기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가능하는 거죠. 아직 워낙 증상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네요. 약을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상태인가요? 제가 바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전립선만 좋으면 뭐 하냐고. 그러게 말이에요. 굉장히 좀. 네, 그러면요 이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관상동맥질환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예, 시술엔 두 가지가 있고요.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시술이 있습니다. 이게 붉은색이 혈관이고요. 이쪽에 동맥경화 병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로 가느다란 철사를 네. 저희가 통과해서 그 철사를 따라서 저희가 이걸 유도 철선이라 부르는데 네. 유도 철선을 따라서 특수 풍선, 우리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풍선을 철관을 따라서 병변에 위치를 시키고 저희가 일정 약속된 압력으로 그 병변을 그 안에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럼 늘어났던 풍선이 동맥 경화반을 이렇게 압착을 시켜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 시술의 문제는 저희가 고무줄 잡았다가 당겨놓으면 도로 그 오그라들듯이 재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고안된 게 스텐트 시술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비슷합니다. 다만 풍선에다 이미 그 혈관이 오므라드는 걸 막기 위해서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그리고 특수 약물이 발라진 스텐트를 이렇게 말아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병변에 맞춰서 길이나 이런 크기를 맞춰서 스텐트를 위치시키고 풍선을 붑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가 우산 피는 것과 같이 풍선하고 유도철선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의 병변을 이렇게 스텐트가 커버를 해서 좁아진 혈관의 직경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그 스텐트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혈관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시켜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상동맥 하면 상당히 직경이 크지가 않습니다. 3mm 정도, 제일 큰 혈관이요. 그래서 뭐 두껍지가 않죠. 그럼 제가 지금 상태에서 50% 60%나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약 안 먹고 관리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고기 많이 먹고 제가 이거 하면은 나중에 정말 이거 삽입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뭐 흔히들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평생 그거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를 물어보는데요. 평생 갖고 계십니다. 그나마 이거 갖고 있으면 다행이죠. 우리 못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식생활도 좀 제가 많이 바꿔야겠어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솔직히 저도 염경환 씨 검사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아. 그 심장 발작이 났을 때 1분 내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예. 영원히 그 식물인간이 되는 1분 이내로요. 예, 1분 내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4분이 지나면 식물인간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빨리 119를 주변 사람을 통하거나 본인이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증상이 생기고 빨리 병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심혈관계 운동이라 그래서 운동 이름은 점핑잭이라 그래서 양발을 이렇게 앞뒤로 놓으시고요. 무릎을 구부린 채로 두 손을 머리 뒤에 놓고 교대로 이렇게 뛰시는 거세요. 네, 발을 교대로. 자, 이거는 운동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빠르게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더 깊게 천천히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점핑잭 운동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운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좋아서요. 누워서 하시는 운동인데 보통은 내쉬 다리 펴고 반대쪽도 반드시 호흡이랑 같이 마시고 내쉬면서 자 얘를 좀 빨리 더 하시죠. 이렇게 8개 하고 마리가 뒤집어져가지고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바둥바둥 마지막에는 가슴 앞에 감싸서 8번 하고 정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8번 빨리 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또 8번 빨리 하고 기다렸다가 예, 그런데 이거 숫자는 꼭 8번이 아니라 본인이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돼요. 3번에 기다리셔도 되고요. 4번에 기다리셔도 되고요. 맞춰야 먹는다. 예, 올리브의 셰프 이정도입니다. 자, 질환에 대한 정보도 알고요. 맛있게 시식하는 코너. 재민 씨,
오늘 어떤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까?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산채 비빔밥, 오, 그리고 네. 고등어 구이, 그리고 마지막 적포도주입니다. 적포도입니다. 적포도주. 예. 레드 와인. 염정원 씨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염정원 씨. 조금은 괜찮다고. 조금. 네, 교수님,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인데 이런 것들이 심장 건강에 어떤 도움이 돼요? 네, 우선 산채 비빔밥은 뭐 야채나 과일에 그 건강에 좋은 건 다 알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베타카로텐이라 그래서 네. 비타민 A의 전구 물질과 비타민 C가 많아서 그 혈관의 건강에 좋고요. 네네. 좋군요. 예, 그리고 저 고등어 구이는 뭐 네. 등푸른 생선의 대표적인 네. 그 어종이라고 할 수 있고 쉽게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접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EPA나 DHA 같이 그 어린이들 뭐 머리에 좋게 하는 성분 외에 네. 저희가 오메가 3 많이 드시죠. 네. 그 오메가 3의 주 원료가 아, 예, 적포도주는요? 예, 적포도주는 저희가 그 동맥경화에 쌓인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청소하는 그 콜레스테롤의 HDL이라는 콜레스테롤인데요. HDL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LDL을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레드 와인이요? 예. 네, 자, 오늘도 아주 푸짐한 음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민 씨, 첫 번째 문제 내주십시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심장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1번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사람이 쓰러지면 최대한 빨리 손과 발가락을 따서 피를 흘려야 한다. 2번 아스피린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3번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은 반신욕을 피해야 한다.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이번에 갈렸네. 이번에 갈렸네. 3번 올리브팀 2번. 반신욕은 그 상하체가 이렇게 온도가 나서 샥이 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샥은 쇼크를 쇼크. 네. 얘기하는 그래서 샥. 그래서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는 3번을 선택했어요. 그래요? 제가 네네. 그 아마 얼마 전에 아스피린 효과에 대해서 신문에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난 적이 있거든요. 뒤는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에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4번! 그렇습니다. 예. 잘못했다. 선생님. 2번입니다. 아, 이럴 수가. 별걸로 다 웃기셔 진짜. 교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반전입니다. 새로운 예능 선생님. 아, 선생님께서 네. 그 심장질환 국가시기 때문에 정신건 아니세요. 그래서 잠깐 하신 거예요. 잠깐 하신 겁니다. 정말 잘 읽었다. 기름기가 그냥 자자자 흐르는 게. 얘는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네. 이렇게 갈색이야 막. 되게 고소해요. 되게 고소해. 어우 질겨. 네. 아, 그 반신욕 자체는 네. 그 전신을 담그지 않고 또 온도를 낮은 실제로 그 탕에 들어가는 온도보다 상당히 낮은 그 따뜻한 물로 하는 그 뭐 목욕 방법인데요. 예. 근데 심장 질환에는 상당히 좋은 좋은 운동법인데 목욕법인데 예. 다만 그 심근경색증을 앓은 환자를 못 하는 건 아니고 네. 탕 속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그렇죠. 휴식 시간을 탕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은 길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목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장미아 씨가 말씀하신 아스피린이 최근에 났던 뉴스는 그렇죠? 아스피린이 암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게 최근에 났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리고 심혈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심혈관 심장 혈관 안쪽으로 찌꺼기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소판인데요. 근데 혈소판의 그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네. 어떤 심혈관계 주요 그 사건들을 네. 뭐 뇌졸중이나 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막는 효과가 아주 탁월한 네. 약물입니다. 다만 두통에 쓰이는 아스피린 용량보다 네. 아주 적은 용량을 매일 드시게 되겠습니다. 네, 아유 신문을 반만 읽었더니 앞에만 아스피린은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심장 질환에 좋지 않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1번 줄넘기, 2번 엮기 들기, 3번 수영하기.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팀 올리브팀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번에 엇갈렸어. 엇갈렸어. 선생님, 교수님이 하신 얘기를 잘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뭔데요? 뭐요? 찬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수영장에 찬물에 들어가 봐요. 갑자기 이게 안 좋아진다고. 요즘 수영장 미지근해요.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죠. 숨을 참잖아요. 숨을 오래 참으면 안 된단 숨을 말이에요. 왜 참아요? 숨 참잖아요. 이렇게 하면 잠수. 아프. 이 사람들아 잠수해봐. 아프. 산소가 수영장에서 부족해. 왜 잠수를 해요? 이렇게 갑자기 들면 네. 이게 막 심장에 피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심장에 무리가 갈 거예요. 네. 갑자기 무거운 걸 순간적으로 들거나. 숨 참잖아요. 네, 그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안 않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장미란 선수 네. 그때 물어봤더니 강심장이고 웬만한 일에 놀라지도 않고 매일 몇 끼 본인 드는데 선수잖아요. 선수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가? 과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자, 수영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깅이 들어가고요, 자전거 운동이 들어가고, 뭐 빠르지 않게 하는 줄넘기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요. 오늘 뭐 장미아 씨께서는 아주 가운 입을까요? 저희 병원으로 모셔도 될 날입니다, 정도로. 그래서 역기 운동은 네네. 정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들어서 도구를 들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병에 안 좋은 운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올리브의 헬렌 켈러. 하지만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죠.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 헬렌 켈러가 왜 나와요? 헬렌 켈러가. 우리가 저희 가족과 동료 그리고 뭐 친지들 이런 분들을 심장병으로부터 보호하기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는 것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인데요. 네. 그거는 가장 낮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낮게 유지하시는 걸 노력을 해야 되고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험인자 관리가 가장 하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을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네. 병원으로 빨리 오셔서 미리 검사를 하시고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불행하게도 뭐 심장 발작이 생긴 환자가 주변에 있으면 빨리 증상이 생기고부터 병원에 오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 일찍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심장 질환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신 이성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